예술의 시작이자 그 바탕이 되는 종이. 하지만 종이 그 자체로 예술을 만드는 작가가 있습니다. 책과 문서를 해체하고 또 분쇄하면서 종이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박종태 작가. 안녕하세요. 미술이라는 큰 마당에서 입체의 영역과 평면의 영역을 같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박종태 작가입니다. 조각가였던 그가 종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2012년 첫 전시회 때부터. 우리 일상 속 종이, 특히 책이나 문서를 파쇄해 거기에 작가의 의도를 더하면서 평면 입체 작품으로 구현시키기 시작한 그. 그에게 파쇄란 어떤 의미일까요? 책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흐트리는 작업들, 책을 파쇄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또 종이를 자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일상에 있는 그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들,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많은 얘기들을 흐트려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자. 종이 위에 기록된 수많은 글씨들은 지식을 의미하기도, 때로는 굳어버린 관념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박종태 작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파쇄하고 또다시 조합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형태를 없애는 것이 그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재창조임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 제 작품에 있어서 가장 좀 주목해 주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작품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동, 노력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배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작품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파쇄된 종이 위에 손수 수성 접착제와 물감을 쌓아가며 만드는 작품들. 최근 5년간 그가 집중하고 있는 시면에서 유 시리즈입니다. 깊은 곳에서 즐기자. 관객, 감상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깊은 생각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어떤 그 유희, 즐거움을 느끼고자 이렇게 지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렬한 원색. 이 시리즈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수한 원색을 작가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색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색감 조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색감이 가지는 느낌, 그리고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색이 가지는 느낌, 또 원색이 가지는 느낌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색조로 해서 이 공간과의 어떤 어울림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작들로 채워진 이번 전시회는 그가 선보여왔던 평면 작품 외에도 설치 작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종이라는 그 가루가 하나의 어떤 구축된 형태로서의 어떤 입방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 특히 이제 여기서 작가가 작품 창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노동의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종이의 형태와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있는 박종태 작가. 텍스트와 지식의 홍수 속 깊은 시면의 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제 작품 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블루가 제 작품에 있어서 컨셉인데 사실은 지금 시대를 블루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 작품에서 있는 블루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한 명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작가. 여성 서예가 최연소 수상자. 그
그녀 앞에 붙여지는 수많은 수식어들. 하지만 그녀는 서예의 현대화에 앞장선 예술가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를 원천으로 미술을 하고 있는 이정 작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붓을 처음 들었던 건 한 7살? 뭐 맨날 어렸을 때부터 이걸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젊은 나이로 석재 청년 작가상을 받을 만큼 서예에 특출난 재능을 보인 이정 작가. 하지만 그녀는 정형화된 붓글씨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예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해체하고 단순화시키는 그녀만의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제가 늘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제가 계속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잘 모르겠고 관심 밖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품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현대미술가들이 하는 추상성을 가진 기호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어떤 문자에 약속된 기호 안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떠한 기호를 전달하는 게 이제 어려운 서예를 풀어가는 그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수십 년간 글씨를 써온 그녀에게 서예는 수련의 일부이자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그녀의 방식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스승, 서예 선배들에게 작품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던 그때, 제가 그 현대 쪽 시선으로 서예를 하기 시작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의 롤모델이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혼자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너의 혼자만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적지 않아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서예를 바탕으로 어떠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그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 후에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었죠, 그때. 개인전만 10여 회, 수많은 단체전에서도 매번 다채로운 서예의 모습을 보여온 그녀. 그녀의 작품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네, 저는 그 2000년도 초반에 인공자연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걸 쓰기 시작했고 문자로 그냥 쓰다가 그거를 이제 그림자를 이용해서 설치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예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약간 사람들한테 요즘은 제일 빨리 이제 습득하는 게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영상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자연 모방 시리즈에 이제 서예의 가장 기본적인 서예를 쓴다거나 예를 들면 서예의 소재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에 대비시켜 가지고 그래서 설치 작업과 영상 작업을 했었고 서예와 친숙하게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영상 작업. 자연 사계절에서 모티브를 잡아 상형 문자인 한자의 원리를 설명하고 붓글씨를 쓰는 방법을 작품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영상 이후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정 작가. 새롭게 준비하는 이번 전시에는 색임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한자의 처음, 옛 갑골 문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불림 문자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결국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로 전달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읽지 못하는 것, 해독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거 나름대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보자 해서 문자를 이제 지우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문자를 화면 속에 써서 흔적처럼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태초의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긋는 형식의 작업을 해서 가까이에서 보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불림 문자인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라는 장르를 사랑하기에 고전으로 잊혀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정 작가의 마음. 현대를 이야기하는 동시대 미술로 서예가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그녀의 편견을 깨는 실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 셋. 소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때론 화려하면서도 변화무쌍하죠. 하지만 여느 선율보다 정갈합니다. 우리의 소리 국악, 판소리, 사물놀이, 독주와는 또 다른 음색, 국악 관현악단의 매력입니다. 서양의 관현악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오늘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신명 가득한 사람들, 대구 시립국악단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큰 명제가 있잖아요. 대구 시립국악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악으로부터 감동 또 재미 추구를 해야 된다. 그 가교 역할이 바로 대구 시립국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국악을 좀 더 깊고 넓게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데이트 나가는 느낌이랄까? 막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보이고 싶죠. 항상 연주 때마다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간절하죠. 그래서 연습도 하게 되고 공연 준비를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우리의 음악을 연주하고 부르는 대구 시립국악단. 역사부터 깊습니다. 1984년 5월 30일 창단 후 올해 37회. 그간 시민들 곁에서 전통음악을 지켜왔고요. 또 후대로 이어오는 역할도 도맡아 왔습니다. 그 당시가 대구 시립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국악 붐이 조금 일어나면서 여러 이제 광역권 도시에서 국악단이 창단될 시기였습니다. 대구도 그 당시에는 여기에 국악인이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학생들 위주로 비상임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국악 발전, 그다음에 지역 문화의 어떤 발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가까운 예로 부산 시립 같은 경우에는 국악 관현악단과 무용단이 분리돼서 국악 관현악단만 시작했지만 대구는 이제 악가무를 하고 또 전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체제로 처음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공립 국악 관현악단이 약 한 30개 이러고 있는데 대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안 되는 악가무를 그래도 보유한 악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악기와 노래, 무용을 뜻하는 악가무. 국악은 악가무 일체로 무용까지 국악의 한 몸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다행히 완전체를 갖춘 대구 시립국악단. 다양한 공연으로 전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죠. 많이 변했죠. 공연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변했고 제일 처음보다 지금은 음악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1991년에 제가 오디션을 가서 합격을 해서 지금 우리 콘서트 하우스 대구 시민회관이라고 불렀죠. 거기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에 비하면 이제 많이 열악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미디어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연주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좀 발전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국악으로 만나서 세대를 아우릅니다. 감독을 중심으로 노련한 선배 세대와 변화의 발빠른 후배 세대가 만들어가는 우리 국악 무대. 그야말로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0년 조금 넘었어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단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수준들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뭐 전국에서 내노라 할 정도의 수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저희 국악단은 대구 시민의 이제 문화를 잘 즐길 수 있게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요 근래 작곡되는 창작 음악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연주는 청소년들에게 흡연 기회를 주는 그런 공연도 있고 대구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국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2월 1일 날 정확하게 제가 들어왔네요. 우선 이렇게 큰 구단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전국에 있는 국악단 어느 국악단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연주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 대구 출신이지만 너무 자부를 하고 있는 그런 국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K 음악이 대세죠. 그 흐름에 국악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독특하고 힙한 우리의 선율. 대구시립국악단도 요즘 국악에 발맞춰 나갑니다. 그간 시민들 곁에서 가까이 머무르며 우리 음악을 지켜왔는데요. 2017년부터 7번째 예술감독으로 단원들과 함께한 이현창 감독. 그는 33년 만에 첫 대구 출신 상임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이현창 감독은 전통음악의 전승과 보전 그리고 연구를 바탕으로 국악의 스펙트럼 넓히기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으로 요즘 국악을 만들어가고 있죠. 국악이 생활화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국악이라면 사람들이 뭐 옛날 음악이다 또는 뭐 지겹다 이런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클래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악이나 클래식은 어떤 기본적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 접근이 없으면은 그걸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주와 병행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시민들을 렉처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또 국악장으로 끌어들이고 이거에 약간은 변형된 현대화된 형태를 먼저 접하게 함으로써 본질의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어떤 그걸 제시하는 그런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정기 연주회, 서양 음악과 여러 장르의 무용 등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이뤄지는 국악 퓨전 콘서트 앙무, 국악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화통화요일 국악으로 통하다까지 매달 새로운 기획 공연을 여는데요. 듣다 보면 국악기의 새로운 리듬감에 반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가 장구를 갖다가 한자로 표현하면 세요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늘다, 허리가 가는 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국악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그 국악부터 현대와 어우러진 요즘 국악까지 우리 음악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저희가 국악단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음악을 미래에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교육적인 쪽에서 음악 연주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초등생, 중등생 찾아가는 공연이나 뭐 또 오셔서 이렇게 보게 하는 공연. 그분들한테 전통 음악도 보여드리고 새로운 음악도 또 창작 음악도 보여드려서 다양한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그런 과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찾아가는 공연할 때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찾아간단 말입니다. 시립국악단이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네. 이거 재밌네.
또 공연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 걸 전파해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 상태가 너무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이 너무 좋으니까. 연주자에게 제일 큰 즐거움은 관객과의 만남입니다.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했던 단원들. 다양한 장르와 국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면서도 국악의 본질 자체는 더욱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다양하게 준비했던 공연은 무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날보다 서지 못한 날이 더 많았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서로의 거리를 지켜야 하고 관객 대신 빈 객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공연 5분 전에 그 접촉자가 있어가지고 공연 취소됐던 게 갑자기 준비 다 해놓고 5분 전에 취소됐던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 많은 준비하고 노력도 코로나지만 저희들 방역 수칙도 잘 지켜가면서 노력도 많이 해갖고 준비를 했는데 관객들 바로 앞에서 10분 전에 티켓팅까지 다 해갖고 들어왔던 분들까지 돌려보내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명금이라 대치타! 2020년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관객과 특별 공연을 기획했던 때. 하지만 공연 무대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시립국악단은 관객과 만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항상 공연이 준비했다 취소가 되고 준비했다 취소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시립 그 예술단 일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과 고민으로 기획된 국악 랜선 여행, 국악이 있는 풍경, 대구 10경 시리즈입니다. 대구의 볼거리와 이걸 조금 매칭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방역과 어떤 거리두기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걸 기획하게 됐고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대구 홍보와 국악단 홍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면 공연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단에서 이제 영상으로 라이브로 또 공연을 많이 하고 또 대구 명소를 찾아가서 이제 공연을 또 많이 하고 녹화도 했는데 코로나 지금 시점에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문화생활을 좀 알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된 건물에서는 또 우리가 새로 창작된 곡도 연주를 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전통적인 우리 자랑거리 건물에 또 우리 전통음악을 매치시켰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보람도 있었고 또 단원들이 녹음실에서 또는 그 추운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걸 다 믹싱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보람도 굉장히 크게 가지더라고요. 새해, 새 봄이 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대구시립국악단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3월 23일 첫 기획 공연, 이야기가 있는 국악공연 소담입니다. 예, 소담은 제가 직접 해설을 합니다. 해설을 하고 일종의 렉처 콘서트입니다. 우리 국악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전통음악 하루, 창작음악, 앙상블 음악 하루, 그다음에 한국무용 하루, 그다음에 두 번은 우리 우수단원을 선발해서 그 리사이틀, 독주회를 맡기는 걸로 그렇게 5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리듬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주선율이 같이 배음이 같이 가고 나머지 몇몇 파트만 지금 리듬을 탁 쪼개고 있거든. 그럴 때 확실하게 좀 쪼개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배음이 나오는 파트는 볼륨을 줄여주시고 쪼개는 파트는 명확하게 들리도록 연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최고의 공연을 위해 늘 준비 중인 그들. 올해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빡빡한데요. 젊은 청년 국악인들과의 협연부터 타도시와의 음악 교류,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음악을 알리는 기획 공연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원래 가장 바라는 거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기획들을 했지만 몇 해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많은 공연들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도시 창의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그 음악 양식 중에서 그걸 선정해서 연주를 하루를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한 협주곡의 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공연들이 많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객이 가까이 다가갈 차례인데요. 가만히 듣는 것보다 국악과 더 친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꼭 한번 배워보시면 그 다음에 뛰어난 연주자들의 공연을 보게 되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귀도 열리고 눈도 보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연 보는 맛이, 재미가 생겨나는 거죠.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국악은 가무악이라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노래하고 무용, 악기 이렇게 좀 같이 갔어요. 근데 배워보셔서 매니아층으로 오래 남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한번 배워보시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치운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국악을 뭐 애국심을 가지고 즐겨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즐기다 보면 이게 자기가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악으로 향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신명을 담은 그 소리는 한 번 들으면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크답니다. 일부러 찾아 듣는 팬들도 늘고 있다죠. 일단 빠지고 나면 출구가 없다는 우리 소리. 여러분도 대구 시립국악단과 함께 이 매력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